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파트죠. 이 아젠다가 왜 중요하냐? 연령 통합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것을 제안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8세기까지는 연령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 이슈가 됐냐 하면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연구 체계를 만들면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제 은퇴 연령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65세 이상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연령 기준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20세기에는 연령 분절적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공무원 시험 볼 때 나이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폐지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에도 보면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40대, 50대 분들이 캠퍼스에 다시 와서 정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연령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는 아직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그 캠퍼스에 다시 오는 거, 이것을 이제 그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말이나 야간에 와서 교육을 받게 하는데 사실 이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하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교육의 그 목적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은 이렇게 연령에 의해서 구분이 됐고 노동도 마찬가지고 은퇴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의 생활 시간을 쭉 조사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연령에 대한 그 활동이 굳어져 있는가 그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24세까지 되게 대학 교육을 받는 연령대에는 정말 그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그 중년이 되면은 정말 노동에 대한 거, 다른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연령 분절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그 페이퍼는 이제 SSCI로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연령 분절적인 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시 이제 현대로 오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런 연령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연령 통합에 대한 페이퍼를 쓰신 선생님들이 한두 분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연한 생애 주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일을 하다가도 다시 교육으로 돌아와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생애 주기로의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중요한 관심사였고 그래서 연령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국제적인 배경으로도 보면 국제적으로도 그런 이슈들이 이미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1995년에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이제 그 몇 년 단위로 그 고령화 컨퍼런스를 이제 주최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면 이미 95년에 세대 갈등이라든가 세대 공존의 이슈가 노인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패러다임으로서도 고령자에 대한 정책에서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 그리고 생애주기적인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라든가 손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5분인가요? 저는 26분에 시작해서 그런가 보네요.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이제 유엔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다. 노인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에 대한 어떤 특별 행동 강령을 만들었던 이제 마드리드 회의에서도 이제 연령을 좀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2005년에 또다시 이제 그 백악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노인들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여러분들 지금 20년인데 5년 후면은 이제 노인이 5명 중 1명이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진입하는 굉장히 빠른 고령화 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대 공존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결국 연령 통합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연령 통합 패러다임을 적용한 그런 연구를 실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이 연령과 관련된 세대와 관련된 이슈를 저널 오브 인터제너레이셔널 릴레이션십스라고 하는 저널의 스페셜
포로 좀 실어달라고 하는 의뢰를 받게 돼서요. 올해 7월까지 저희가 원고를 모아서 내년 2월에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한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밑에 연령통합책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 성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대표 성과로 보면 이제 세대 공감을 위한 저희가 어르신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한 게 이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르신의 생각을 바꾸고 청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경험이나 삶을 공유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청년들이 이용하는 카페에 가서 청년들이 이런 그 분위기로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시게 됐고, 청년들이 노인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이 이런 삶을 사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서로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청년의 노인에 대한 생각, 노인이 청년에 대한 생각이 이제 굉장히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이게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연령 통합 지표를 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공통으로 개발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국제사회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계획, 그리고 지금 재구조화하는 계획을 18년인가요? 했었고, 이제 지금은 4차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이때도 저희가 관련해서 그 제안을 많이 했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성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우리 센터의 전망과 진로가 어떤 것이냐인데, 저희도 인문사회연구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그냥 10년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적인 센터로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더 다른 세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제안을 했고요. 이제 이것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지속 가능성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자원과 인적 그 자원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센터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